한국? 우리 걸 베낀 나라잖아. 조용한 대학 면접실. 면접관 2명. 정장을 입은 중국 남학생 샤오진이 앉아 있습니다. 긴장은 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샤오진 씨,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학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한국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중국 옆에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형을 따라 한국에 다녀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조용한 질서, 늦은 밤에도 혼자 걷는 여성들의 안전함, 서로에게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바꿔낸 민주주의.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김치찌개도 너무 맛있어요. 면접관들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닮고 싶은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꼭 이곳에서 제 2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반해서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중국인 샤오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징 중심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명문 고등학교. 여기서 공부하는 샤오진은 자타공인 수재로 학교 내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 어머니는 대학 교수. 명문가 자제답게 어릴 때부터 그는 중국 중심의 사고를 자연스레 받아들였습니다. 샤오진은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5천년의 역사와 문명을 가진 세계의 중심이다. 이 말은 단순히 교과서속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자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샤오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도 그런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한국 드라마 또 나왔다며? 친구가 이야기하자 샤오진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한국? 우리 걸 베낀 나라잖아. 걔네 드라마는 죄다 감정과잖아. 내용도 별로고. 그러면서 김치 같은 거 진짜 자기네 음식처럼 밀고 있더라. 김치도 원래 중국 음식이야.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거잖아. 걔네는 늘 그런 식이야 따라하기. 샤오진은 한국을 중국의 아류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케이팝, 음식, 전통 의상, 무술까지 전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인식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촌형 밍하오의 유학 선택이었습니다. 밍하오는 중국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이었지만 자발적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 중이라며 꽤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샤오진은 그런 형의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미국이나 유럽도 아닌데 한국? 고작 그런 나라. 그는 형의 선택을 속으로는 조금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늘 미국 유학을 꿈꿔왔고 그것이 중국의 엘리트들이 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 자리에서 사촌형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샤오진, 이번 방학에 시간 되면 한국 한번 와봐.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 샤오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형.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도 공짜 여행이라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도 이상해졌어. 한국에 너무 빠진 거 아냐? 얼마나 대단하다고. 샤오진은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한국을 중국 옆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GDP? 아직 중국보다 작았습니다. 군사력?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우리 거 다 베낀 거잖아요.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별거 없고 늘 따라하기 바쁜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사촌형의 유학 선택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샤오진에게는 그저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가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그가 한국 땅을 처음 밟던 그 순간부터 그의 눈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진은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형이 유학 중인 한국,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광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얼마나 다르겠어. 그렇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 입국장.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는 급한 움직임 대신 누구 하나 앞서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지? 누가 통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이렇게 조용하게 행동하는 거야? 샤오진은 캐리어를 끌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만난 것은 공항철도역에서였습니다. 형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샤오진. 피곤하지? 응,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놀랄 일들이 많아.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 샤오진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은 마치 선을 그어놓은 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밀치지도 않았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고 중년의 직장인들은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샤오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중국 지하철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형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시끄럽게 얘기하는 건 매너 없는 행동이야. 다들 그걸 잘 알고 스스로 지켜. 몇 정거장 후 한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셨습니다. 샤오진이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서 머뭇거리던 노인 앞에 한 청년이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앉았고 청년도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샤오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원래 다들 저렇게 친절해?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일상처럼 써.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 저녁이 되어 형과 함께 숙소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조용하고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샤오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고 젊은 여대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두려움이나 불안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여기선 여자들이 밤에도 혼자 다니네. 그렇지, 여긴 치안이 잘 되어 있어. 중국처럼 인신매매나 거리 폭력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 샤오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선 실종된 아이들, 납치된 여성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흔했고 자신도 어릴 적부터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평온한 밤은 충격이었고 동시에 낯선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샤오진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조용한 도시의 소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야. 줄을 서는 사람들, 조용한 지하철, 자리 양보, 일상 속 감사, 밤길을 걱정 없이 걷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 후 서울은 갑작스런 장마 소식으로 흐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형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했기에
샤오진은 혼자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 안 오겠지? 하고 얕잡아 봤던 샤오진은 우산 없이 길을 나선 걸 금세 후회하게 됐습니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비닐도 지붕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샤오진은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는 금세 옷을 적셨고 주변에는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앞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분이시죠? 이거 쓰세요. 저는 가까워서 괜찮아요. 샤오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며 가볍게 웃고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샤오진은 멍하니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한국에 와서 받은 충격 중에서도 충격. 비 오는 날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건네주는 친절한 나라.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우산을 쓴 채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샤오진은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정리하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10분쯤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깜빡하고 테이블 위에 놓아뒀던 핸드폰, 지갑, 이어폰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업원도 전혀 손대지 않은 듯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가져간 거야? 중국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갑이든 휴대폰이든 5분만 자리를 비우면 무언가가 사라지는 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샤오진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긴 도대체 왜 이런 믿음이 가능하지? 카페에서 나와 형을 기다리며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눈에 띈 것은 공공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넘친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샤오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한다고. 형이 뒤늦게 와서 말해주었습니다. 여긴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철저해. 안 하면 과태료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 인식도 높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도 그는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매연이 거의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탑승할 때 질서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서로 밀치거나 한꺼번에 몰려드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이 광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샤오진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 오기 전엔 좀 무시했었어. 근데 지금은 내 나라 중국이 너무 부끄러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국. 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직접 와보기 전까진 몰랐지. 샤오진은 한국에서 보낸 며칠 만에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요받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와 신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심에 자신도 서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간 머무는 동안 샤오진은 자신이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질서, 배려, 안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신뢰. 그는 분명 무언가에 감동했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샤오진은 인터넷을 켜고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 나라는 그렇게 안정돼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문화적인 것부터 살펴봤습니다. 한식, 케이팝, 한복, 태권도 등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의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샤오진이 진짜 충격을 받게 된 건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선 2명의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었습니다. 수십만 명, 아니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를 했고 그 시위가 몇 달간 이어졌지만 단 한 번의 폭력 사태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샤오지는 유튜브를 통해 당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노보다는 절제된 의지, 혼란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샤오지는 말없이 영상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구나. 국민이 권력을 바꿀 수 있다니. 그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이 태어나 자란 중국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위를 하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고 언론은 모두 정부 통제 아래 있었으며 비판적인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곤 했습니다. 샤오지는 몇 달 전 학교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던 친구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가 선생님에게 질책받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일이 지금 다시 생각하니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시민의 정치 참여가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정권을 바꾸고 언론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 샤오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매일 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영상, 기사, 다큐멘터리 등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번역기와 자막을 활용해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치와 제도를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왜 한국은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샤오지는 며칠 동안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중국의 거리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분명 다르다. 샤오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촌형과 영상통화를 하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 형은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처음엔 한국 별로라고 했잖아. 샤오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 표현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 형 말대로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더라.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한국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야.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다. 한국 유학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고 아버지는 불쾌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셨다. 왜 하필 한국이냐? 위험하고 가난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잖아. 거기 가서 뭘 배운다는 거냐? 그냥 미국이나 유럽을 가. 샤오지는 예상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통계와 뉴스, 영상 클립까지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그는 부모님 앞에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치안이었습니다.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범죄 발생률은 중국보다 낮고 CCTV와 시민신고 시스템이 발달한 사회. 두 번째는 교육과 의료. 초중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의료 체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 100만 명의 평화로운 촛불 시위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자 부모님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7년에 한국 서해안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검은 기름으로 해변이 완전히 뒤덮였고 생태계가 망가질 위기였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국에서 123만 명의 시민들이 스스로 자비로 자원봉사하러 몰려왔어요. 화면에는 장갑을 끼고 기름 범벅이 된 바위를 닦는 어린이, 청년, 노인의 모습이 교차되며 흘렀습니다. 학생들도 직장인도 심지어 가족 단위로 함께 왔다고 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도시락 싸서 몇 시간씩 닦았대요. 샤오지는 덧붙였습니다. 이걸 보고 느꼈어요. 이 나라는 위기 때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는 나라구나. 이런 공동체, 이런 시민의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발표가 끝난 후 거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껏 이 나라에서 배운 대로만 믿고 있었구나. 샤오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우고 오렴. 그 순간 샤오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샤오진은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진심으로 원하던 한국 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 시민의식, 자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살아 숨쉬는 따뜻함을 직접 느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국은 우리 걸 따라하는 나라야. 작고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잖아. 하지만 직접 보고 사람을 마주하고 거리를 걷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청년,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낯선 사람, 기름 범벅된 해변을 맨손으로 닦던 수많은 시민들. 그 모든 순간이 샤오진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라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동하는 시민들. 그런 국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이 소중한 가치를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